2022학년도 중앙대학교 일반 편입 A형을 기준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편입 기준 합격 점수의 경우에는 75점 정도부터 85점 사이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요. 문제로 들어가기 앞서서 2021년도 당시에 항상 각 학교별 학습 매뉴얼 또는 영역별 분석 및 파이널 전략을 작성하는 데 관해서 제가 언급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나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중앙대학교에선 제가 매년 수동태, 시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했습니다.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출제될 것으로 언급을 했었고 다음으로는 수일치, 분사, 병렬, 동사, 가정법 정도를 강조했었어요. 자, 그리고 실제 2022학년도 시험에서도 언급했던 유형이 그대로 출제된 것처럼 이 수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반드시 제가 게시해두는 학습 매뉴얼이라든지 영역별 분석 및 파이널 전략을 검토하시고 별도로 자신이 연도별 기출풀이를 하면서 해당 학교에 스스로 보완할 점을 메모해 두어서 시험 당일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신만의 완벽한 단권화를 만들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 기출문제를 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단권화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시험에 임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7번 문제부터 생활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브라이언이라고 부르면서 이 카메라가 내가 찾던 거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t's just a job. 바로 그거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번은 괜찮고 2번의 경우에 이미 12시 35분이다. 나는 약속이 12시 40분에 하나 더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break a leg, 우리가 다리를 부러뜨리다 라는 단어는요 직역을 할 때 그렇다는 부분이고 편입에서도 또는 공무원 영어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죠. 행운을 빈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must dash, 서둘러야겠다, 행운을 빌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역시나 괜찮죠. 자, 지금 보시면은 1번과 2번에서 B번에 나오는 부분들이 모두 다 수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Sean, 나는 너의 도움이 이번에 필요하다. 그래서 Can you give me a hand? 나 좀 도와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In your dream. 자, 여기서 in your dream이라는 부분은요. 꿈깨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Do you mind me asking? 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좀 물어봐도 되겠냐? 지금은 전후 관계가 전혀 맥락이 맞지가 않죠. 자, 따라서 7번의 경우에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에 그는 수산시장에서 좋은 판매 상인이지 않니?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 불러요? Throw a red herring. 우리가 훈청어라고 하는데요. 훈청어 같은 경우는 주의를 딴 데로 끌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혀 맥락이 맞지 않죠. 따라서 8번의 경우는 정답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번과 8번의 생활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답을 범하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난이도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도 없고 레드 헤어링이라는 주의를 딴 데로 끄는 거는 우리가 언어 영역에서 이미 아주대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서도 출제를 했었고 또 편입을 이제 접하는 학생이라면 이 단어만큼은 정말 많이 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영어 부분에서 오답을 하긴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 다 맞췄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8번에서 11번
문법으로 한번 9번에서 11번 문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역시나 중앙대학교는 수동태나 시제를 우선시하더라. 그리고 나서 수일치, 분사, 병렬, 동사 여기까지 한다면은 사실상 수능 5대 문법이죠. 그리고 제가 별도로 가정법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가정법. 자, 마찬가지로 2023년도를 대비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과 다르지 않게 출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와 시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러고 나서 수일치, 분사, 병렬, 동사 유형들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but 같은 경우는 역접이죠, 그냥. 2번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수식 어구가 길다면 동사의 수일치라든지 아니면 동사인지 분사인지를 물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를 보시면 which부터 티켓까지 끊어보면은 주어와 서술어라는 게 나오죠. include가 서술어, 바로 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xhibition이라는 부분의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주어와 서술어의 수일치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include에 s를 써주어야 하겠습니다. 수일치가 나온 부분이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일단 1번의 경우에는 pp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앞에 비동사가 있음을 통해서 수동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관계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졌을 때는 앞에 선행사 뒷문장 불완전. 그리고 하나 더 지금 inver브에다가 s가 붙어 있으니 이 부분은 선행사와의 수일치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의 경우에는 단순히 will이라는 조동사의 밑줄을 그었죠. 아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3번은 onto the on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치사의 밑줄의 경우에는요. 전치사의 밑줄은 그냥 밑줄이 그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동사와의 호응관계 또는 명사와의 호응관계, 형용사와의 호응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자, 이제 해석을 하면 화상은 피부 이식으로 현재 치료가 됩니다. 자, 1번은 수동태 괜찮죠?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피부를 화상이 있는 부분으로 이식하는 걸 포함합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자, 역시나 지금 스킨 그래프팅이라고 했을 때 이 친구와 선행사의 수일치가 괜찮고 3번의 경우에는 트랜스플란트라는 동사와 호응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 10번의 경우에는 뭐가 없다? 틀린 선택지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경우에는 지금 수동태를 물어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는 베리입니다. 자, 여러분 베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혹시 어떤 걸 떠올리시겠습니까? 베리가 만약에 문법에서 출제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겠습니까? 베리가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됐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지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자, 키보드가 칠 수가 없게 돼 있는 상태네요. 배터리가 나가서 그런지 일단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베리의 밑줄이 그어지면은 당연히 비교하는 대상은 머치가 되겠죠.
우리가 베리 같은 경우는 원급과 최상급을 수식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최상급을 수식할 때는 더 베리라고 쓰죠. 자, 반대로 머치 같은 경우는 비교급과 최상급을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머치가 최상급을 꾸밀 때는 머치 더 최상급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지금은 aware that 이라고 해서 원급 형용사이기 때문에 베리가 수식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괜찮고요.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된 이라고 쓸 때 일단은 앞에 will have difficulty. 자, 우리가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의 경우에는 200% 동사구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절의 경우는 we are very aware that 이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 비동사도 200%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associated with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분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분사의 경우에 동사 파악이 우선이고 그 다음은 선행사와의 수식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associated with는 정말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뒤에 전치사 with가 있다면은 pp라는 거는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상당한 몰락의 결과로 자, 그게 뭐로 유발된 거예요? 뭘로 유발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에 의해서 유발되어진 엄청난 몰락의 결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가 타임라인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 자, 지금은 여러분이 흔히 많이 놓칠 수 있는 게 주절의 현재 시제였고 종속절의 경우에는 미래 시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로 인한 이 전치사구 내부에 있는 시제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누구와 같아야 되겠다. 적어도 현재 시제와 동일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was가 아니라 is로 고칠 필요가 있었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번의 경우에는 무엇을 물어봤다? 시제를 물어봤다. 그래서 9번은 주어와 서술어의 수일치, 10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동태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선행사와의 수일치도 물어봤고 그리고 동사구와의 호응관계까지도 물어봤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부분에서 모두 다 출제가 됐다. 자,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문법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는 보편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역별 분석에 제가 게시해 둔 거를 올해에도 역시나 참고해서 검토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번에서 19번 논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12번에서 19번까지 들어가기 앞서서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한번 뽑아 본다면 글의 어조와 범주가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논리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은 글의 어조와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특히나 우리가 범주 같은 경우는요. 선택지가 동일한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 유형에서 그 부분이 훨씬 더 유력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 단어 문제라는 걸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의 구성원들이 자, 세계 인권 선언을 고려하고자 빈칸했었던 것으로 자, 그러면 지금 유엔의 구성원 자, 진하게 표기하겠습니다.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유엔의 구성원들이 두 번째로 세계 인권 선언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했을까라고 여러분이 한번 선택지를 한번 보세요. 1번 소집했다. 소집되었다. 2번 conjecture 추측하다. 3번 날조하다. 4번 용서하다. 이거는 거의 단어 문제에 국한이 되죠. 1번 소집되었다 라고 알아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보이는 접속사는 even though와 부정어 not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비록 포유류일지라도 뭐가 아니다? 포유류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빈칸은 포유류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포유류가 아니다. 결국에 빈칸은 뭐가 들어가라? 포유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중 선택지에서 포유류와 관련된 단어를 골라야 되는데 단어의 난이도가 좀 쉽지 않았을 거로 보입니다. 단어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시사해 주고 있는데 2번에 비비펄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바로 새끼를 낳는 이란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포유류는 새끼를 낳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번 같은 이런 단어는 여론의 발음하기도 어렵고 또 단어 의미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르는 단어의 경우에는 고르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랭크한 세계 지정학과 이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이 오일의 수요 공급망, 변화하고 있는 이 수요 공급망을 만드는 것과 결합했답니다. 자, 그러므로 오일 가격이 예측할 수 없고 새로운 정도로 이끌었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첫 번째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일단 보시면 엔드를 기점으로 병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로 저는 잡았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빈칸 뒤에서 주절과 분사구문의 관계는 200% 순접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오일 가격이라는 게 뭐다? 예측할 수가 없다. 또 엔드를 기점으로 뭐가 나왔어요? 불확실하다. 그러면 그와 가장 유사한 단어를 고르면 되죠. 그래서 volatile, 변덕스러운, 불확실한이라는 단어로서 14번의 경우에는 1번 정도로 정답을 볼 수 있겠네요.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 올림픽 게임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 그리고 뭐 점퍼 가장 능력 좋은 다이버들이 메달을 받았으며 세계적으로 뭘 받았을까? 당연히 플러스밖에 없겠죠. 자, 그랬을 때 1번 디너시에이션 비난, 2번 박수갈채 칭찬, 3번 일치 합시, 4번 카스토네이션 카스티게이션 징계 혹평. 이건 뭐 디너시에이션과 유사한 어휘죠. 결국에는 플러스밖에 없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거의 뭐 단어 문제라고 해도 중앙대라고 봤을 때 단어 문제라고 봐도 무방했던 유형이에요. 자, 16번. 과학 성장의 속도가 빈칸에서 자, 일단은 저는 속도라는 부분에서 좀 범주를 생각했습니다. 속도라는 건 빠르고 느리다라는 범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과학의 시대가 되어야 돼요. 과학 기술의 시대가 되었대요. 자, 그러면 그의 결과의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 기술의 형태라면은 과학 성장의 속도가 빨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그에 어울리는 선택지는 몇 번? 2번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속화하다, 바로 속도 범주에 속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 보시면 같은 철자로 시작하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리고 18번도 마찬가지로 같은 철자로 시작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17번과 18번의 경우에는 단어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범주가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자, 17번 문제를 보면은 암석의 기원에 관한 유형과 장소에 따라서 암석을 분류하는 것은 빈칸을 향한 첫 번째 단계래요. 자, 일단은 뭔가를 분류하는데 암석을 이렇게 분류하는데 어떤 지역의 고대 역사에 관련된 빈칸을 향한 첫 번째 단계예요. 자, 여러분 그게 1번 뇌진탕이라는 단어일까요? 2번 이름, 3번 회유, 4번 appreciation 올바른 인식, 평가. 그렇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고를 수 있는 게 4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 자, 18번의 경우에도 너무나 쉬웠던 것 같아요. 오늘날 그가 허영심과 자만심으로 뭐 했더라? 스타가 될 것이라고. 가득하더라, 경솔하더라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greedy, 경솔한, 경박한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greedy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 어지러운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은 and를 기점으로 해서 책임전가와 같은 방향을 가지는 단어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지금 1번은 명료함이라는 단어이고 또는 뭐 설명, 해명이라는 단어고 2번은 진취성, 3번의 prevarication은 얼버무리거나 해명하거나 핑계를 덧붙이는 거죠. 4번 같은 경우는 강등, 좌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mock passing이라는 책임전가와 어울릴 만한 단어를 좀 골라본다면 아무래도 prevarication,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19번의 정답 3번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20번에서 26번까지는 우리가 투블랭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문이죠. 중장문 논리. 우리가 중장문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빈칸을 기점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읽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매년 중앙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학교도 중장문 논리에 접근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모두 검토하시면서 스스로가 저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정도가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서 실제 시험장에서도 부디 동일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20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발견했다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발견했는가, 그 대상이 항상 중요한 거죠. 자, cortex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편입의학편에서는 정말 흔히 쓰이는 단어예요. 되뇌피질이라는 단어죠. 자, 이 되뇌피질이라는 단어가 언어 생산과 관련이 있대요. 자, 그러면 저는 되뇌피질이라는 걸 A로 잡고요. 그 다음에 언어라는 거를 B로 잡겠습니다. 자, 콜론이나 세미콜론이 나왔죠. 그리고 되뇌피질이라는 거는 그의 이름인 브로카의 영역이라는 걸 가진대요. 정말 쓸모없다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주목하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에 대한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역시나 언어 영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되뇌피질의 운동신경. 중요한 거는 결국 되뇌피질이라는 게 중요하죠. 됐습니까? 뭐 이것이 언어의 근육의 움직임을 통제한답니다. 그건 눈으로만 봐주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 본다면 지금 첫 번째 빈칸을 전후로 봤을 때 노란색과 노란색, 주황색과 주황색이 각각 만나는 걸 통해서 적어도 첫 번째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톤이 플러스는 될 수 있겠구나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고, 자, 이어서 그가 가정하였습니다라는 것보다 그에 대한 뒷내용이 중요하죠. 자, 일단은 스피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피치가 브로카의 영역에서 공식화됩니다. 우리가 브로카의 영역이라는 게 되뇌피질의 영역이었죠. 그죠? 그리고 운동신경도 마찬가지로 되뇌피질 중 한 부분이었어요. 역시나 같은 방향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뒤이어진 연구가 브로카의 이론을 빈칸하면 역시나 여기도 톤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자, 뒤를 보시면 브로카의 영역과 운동신경의 관계가
이후에서도 보여집니다라는 걸 통해서 역시나 톤이 플러스가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에 첫 번째 빈칸과 두 번째 빈칸 모두 다 톤이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랬을 때 1번 같은 경우에는 20번의 선택지 보시면은 1번과 2번 정도, 3번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고 4번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방향성이 플러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2번과 3번의 두 번째 블랭크를 좀 지워줄 수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을 우린 정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2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가 또한 믿었습니다. 자, 우리가 추가 첨가되는 부분의 경우에 출제될 수밖에 없겠다. 그쵸? 자, 그러면 그 뒤가 중요하죠. 정부 안전성이라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다? 교육을 잘 받은 관료에게 달려있더라.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잘 받은 관료에 포인트를 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는 요구했습니다. 추종자들에게 주나라 왕조의 역사와 문학을 공부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의 주제를 누구에게 해라. 정부 관료들에게 해라. 자, 그 다음에 공자의 제자들 중 일부가 그의 격언을 편집해서 논어로 만들었대요. 그 작품은 또한 중국의 누구에게 교육이 되겠어요? 바로 관료들에게 당연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좀 쉽지 않았나. 관료주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선택지 몇 번에 있었다? 1번에 있었다. 자, 뒤에 한 번 더 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귀족주의, 3번의 귀족주의와 조금 헷갈릴 수 있을까 봐 한 번 더 뒤를 보시면 한나라 왕조가 공자 철학을 올바르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정부에 대한 이 질서와 복종을 뭐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을까요? 지지했기 때문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방향성 자체가 비커즈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어때요? 비커즈를 기반으로 했을 때 연결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적절하겠죠. 따라서 21번의 경우에는 선택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택지를 한번 눈으로 한번 봐주고 어디서부터 읽을 것인가 했을 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22번 문제의 경우에 기점을 어디서부터 잡으셨습니까? 22번의 경우에 세미콜론부터 잡았다. 오케이. 자, 두 사람 모두 다 동일한 부분에서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바로 세미콜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세미콜론을 기점으로 잡고 읽었습니다. 아주 접근을 잘 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역시나 A라는 건 문화이고,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건 뭐다? 복잡하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 전제는 하나 알겠다. 무엇을? 문화는 복잡한 요소이다. 문화는 복잡한 요소이다. 뭐 때문에? With a no less complex rule to play in calming, reserving, or further blank, divided selves and society. 자, 일단 보시면 no와 less 같은 경우는 좀 지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복잡한 역할을 한답니다. 뭐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해결도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엇을 블랭크를 해주지 않을까. 자, 그랬을 때 저는 컴플렉스와 관련된 게 첫 번째 블랭크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each culture. 자, 문화는 태형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는가? 뭐를 이끌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방어적인 집단으로 이끌면서 적대감에 직면하는, 그렇지 않으면 문화를 빈칸할 수 있거나 아니면 차이를
찬양하거나. 자, 일단 저는 여기 and를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가 여기 나와야 되지 않나.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일단은 플러스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선택지로 우리가 본다면은 아무래도 플러스적인 선택지가 2번이라든지 4번 정도만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3번에 캘리브레이트가 눈금을 매기다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accentuating 강조하다고. 2번은 극찬하다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톤적으로. 자, 그런데 2번과 4번을 봤을 때 여러분 좀 많이 틀렸을 거라고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리면 2번을 해서 오답을 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복잡한의 뉘앙스가 여기에 들어가야지 가장 맞지 않나. 다시 한번 복잡한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야지 맞지 않나. 그래서 정답은 양극화하다라고 바라봐야 되겠더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논리에서 오답을 범한다면 저는 22번 좀 많이 헷갈리지 않았나? 좀 근거가 다소 모호하더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자, 일단 저는 빈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혹시 이게 보이셨나요? 또 다른 원인이라고 했던 거. 이거 혹시 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빈칸 문제는 빈칸을 먼저 눈으로 한번 흘려줘야 되잖아. 그리고 두 번째 빈칸을 봤을 때는 however가 혹시 보였나요? however. 제가 지금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에다가 표기를 해 두었는데 각각 혹시 보이시나요?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야만주의 그리고 희망의 손실은 불행하게도 1914년에 서부 문명에 들이닥쳤던 유일한 악은 아니었습니다. 서부 문명의 빈칸을 대한 또 다른 원인은 자, 일단은 그러면 첫 번째 빈칸의 경우에는 무엇과 같은 단어가 나와야 되겠다. 열거인데 부정적인 거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기 서부 문명이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서부 문명이 나와 있음을 통하면 첫 번째 빈칸의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적합할 것 같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에 따른 선택지를 우리가 봤을 때 2번이라든지 4번 정도는 우리가 좀 고를 수 있지 않겠나. 선생님, 스태그네이션도 침체니까 이거 괜찮지 않을까요? 꼭 안 된다는 건 없죠. 톤적으로 보면 마이너스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계속 있는 거. 이거 좋지 않은 거예요. 됐습니까? however가 눈에 보였는데 굳이 빈칸이 밑에 있는데 여기를 계속 읽는다? 아니다. 이런 접근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however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적이며 타당한 니즈의 만족은요. 뭘로 변환되었어요? 강력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만드는 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뭘로? 상품에 대한 갈망이래요. 자, just as 주절과 순접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우울한 사람도 빈칸한 욕망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앞부분에서 뭐라 나왔었죠? 앞부분에서 강력한 욕망이라 나왔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표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강력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뜻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충분히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고 24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서 기점을 어디부터 잡겠습니까? 24번의 경우에는 어디에서부터 근거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혹시 드실까요? 24번.
10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또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시가 나오고 전문가가 보여주겠습니다라고 나왔을 때 빈칸을 기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시가 나오고 전문가가 보여주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뒷내용이 중요하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아기가 영어를 구사하는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캐나다에서. 그런 아기가 힌두교에서 나타나는 빈칸한 차이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러한 능력. 자, 일단은 저는 이 능력이라는 거를 이 빈칸한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첫 번째 선택지를 보면 그게 음파건, 시청각이건, 청각이든 음성이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만 이러한 능력이 역접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2달 동안에 빈칸이 되더라고 한다면 적어도 두 번째 빈칸에 관련된 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두 번째 빈칸에 관련된 톤은 부정적이다라고 우린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빈칸에 관련된 선택지에서 마이너스적인 걸 고르면 되는데 그 마이너스적인 게 누구밖에 없다. decline밖에 없다.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2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텍스트의 토론을 거친 이 가르침이라는 거는요. 인간의 경험의 관점에 기반을 두는데 그 경험이라는 건 실제로 꽤나 빈칸합니다. 자, 일단 저는 A는 경험으로 잡았고요. B를 빈칸으로 잡았습니다. 얘는 이제 빈칸이 첫 번째 줄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잡을 수 있겠습니까? A를 경험이라고 저는 인식이 되고 빈칸을 B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따라 사건들이 그들에게 닥치면서 무엇을 유발해요? 이런저런 반응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되죠? 사건이 우리에게 닥치다라는 거를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런저런 반응을 유발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고? B가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콜론이란 부분으로 뭘 제시해주고 있어요? 예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할머니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할머니의 할머니를 잃은 것에 관련해서 슬프게 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생각을 해? 할머니가 그들의 삶에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생각을 해본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치는 거죠. 그러면서 따뜻한 온기와 앞으로의 친밀한 관계에 기대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다 뭐라 불러요? 아, 이런저런 반응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빈칸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번의 선택지가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2번 불가지론, 3번 분화돼 나누어진, 4번 다루기 힘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상식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25번의 경우에는 정답 몇 번? 1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우리가 여행은 굉장히 들뜬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대요. 생태 관광이
responsible하고 no in fact travel하고 뭐 또 어느 정도는 rain it이라는 걸 수반한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여행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앞부분보다 어디에서 좀 포인트를 잡았냐면 5일 중 3일은 해먹에서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의 빈칸에 알맞은 건 아니네요. 자, 우리가 해먹을 뭐라 부르죠? 해먹. 나무 등에 달아매는 그물이나 천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잠을 잘 잔다라고는 바라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체격이라든지 저는 체격 이거 말고는 특별하게 떠오르는 건 없었는데 You must not be blank to sun 했을 때 당신은 뭐 강가에서 목욕을 하거나 이런 모기라든지 땀이라든지 태양을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싫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전치사 to 이 호응 관계도 너무 괜찮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정답을 1번으로 골랐습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견디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 안 되죠. 개걸스럽게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적어도 4번의 랜드스케이프는 진짜 아니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답은 1번이 좋겠다. 근데 저는 두 번째 빈칸에서 전치사 to를 잡는 것도 너무나도 괜찮다. 특히나 우리가 동사라든지 형용사를 물어봤을 때 빈칸을 물어봤을 때 그 뒤에 전치사가 나왔을 경우에는요. 여러분 적어도 한 번은 단어와의 호응 관계를 물어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숙명여대, 이화여대, 서강대에서 특히나 강조하는 부분을 제가 뭐라고 설명하죠? 콜로케이션. 콜로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중앙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접목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콜로케이션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중앙대학교 원블랭크와 중장문 논리까지 마무리 지었고 이어서 27번에서 30번까지 들어가고 1교시를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27번에 30번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중장문 독해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크게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시사하고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지문이 길수록 이 필요한 요소보다 불필요한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잔재 요소를 여러분이 구별하고자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키밍 기법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스키밍이라는 것은 훑어읽기예요. 훑어읽기. 자, 재차 언급하자면 이 불필요한 성분의 경우는 훑어읽고 필요한 성분, 즉 주성분은 명확하게 A와 B와 같은 근거를 잡아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스키밍 기법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영어 원서를 읽을 때 쓰이는 기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주제 제목 유형이에요. 27번처럼. 그러면 종속절보다는 주절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문에 빈칸을 묻는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빈칸을 기점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읽을 것인가 기준점을 정하는 것 또한 스키밍 기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첫 번째는 스키밍 기법을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장문 독해입니다. 장문 독해선 당연히 뭐가 중요해요? 절치선을 독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절치선 독해라는 것은 전 지문을 읽는 게 아니라 지문의 2분의 1 내지 3분의 2 정도를 읽고 일단 파악하는 겁니다. 특히나 어디에서? 우리가 내용일치 같은 유형에서 많이 쓰이죠. 자, 그런데 내용일치에서 지문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읽고 우리가 선택지를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선택지를 기반으로 발췌 독해를 하죠. 자, 그걸 우리는 스캐닝이라고 말합니다. 스캐닝 기법, 찾아 읽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장문 독해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 스키밍과 스캐닝. 스키밍과 스캐닝.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요구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중앙대학교를 기점으로 물론 이전 연도도 당연히 들어서 익숙하시겠지만 스키밍과 스캐닝 기법을 연습을 앞으로도 계속 하셔서 이전 중앙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제가 기출 분석하는 모든 학교의 접근 방법을 동일하게 접근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2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같은 경우는 주제문이죠. 자,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우리가 주절이 종속절보다 중요하다는 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세계의 미라로 된 이집트 동물은 여전히 붕대로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이상 동안 미스테리랍니다. 자, 근데 어디다가 버섯 동그라미.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죠. 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뭘 했더라? 어떻게 살았고 죽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더라.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3D look inside가 대단하다는 건 알겠네요. 자, 그 다음 이어진 설명에서 전문가가 이용하였습니다. 무엇을? CT 스캐닝을. 그럼 적어도 이거 똑같은 말이네요. 그리고 이것이 3D 이미지를 만든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금 주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또 이 CT가 뭘 제공해요? 100배 이상의 높은 해상도를 제공한대요. 뭐 이런 것보다. 자, 그리고 이것은 뭘 의미해요? 연구자들이 더 세부적인 디테일함을 집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 없이 표본에 손상시키는 것 없이. 자, 지금 계속해서 3D에 관련된 이 영상에 대해서 대단하다는 것만 찬사를 보내고 있죠. 특히 뭐에 대해서 미라로 된 이집트 동물들에 관련해서. 자, 여기까지가 A와 B가 되겠죠. 그럼 우리 바로 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지금 오버튼 기각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2번 신에게 희생되었다라는 걸 이런 게 보여주는 건 아니죠. 3번 생존 기술을 밝혔다라는 부분이 요지는 아니죠. 4번 오래된 동물의 미라에 대한 세부사항이 3D 이미지로부터 탐지되더라. 그쵸? 이게 가장 정답으로서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27번의 경우는 4번이다. 자, 28번. 내용일치 유형에 속합니다. 그죠? 그리고 선택지를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훑어봤다면 힌두교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지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2분의 1 정도를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두교는 신앙 체계인데 인도의 기원을 듭니다. 문학, 전통, 아리안 침입자들의 계층 체계로부터. 자, 일단은 동그라미 칠 부분이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중요하죠. 다른 세계 종교와 대조적으로 단일 창립자가 있는 건 아니래요. 결과적으로 어떤 격언이나 힌두교의 가치는요. 점진적으로 발달해서 다양한 거를 포용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똑같은 말이지 않나요, 이게? 지금 여기서 힌두교가 단일 창립자를 가지지 않는다 이 표현 자체가 다르게 본다면은 다양한 형태를 받아들이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힌두교는 다신을 받아들였대요. 됐습니까? 이것은 브라마의 숭배에서 중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이런
특색들을 변화시켜서 콘셉트를 나타내요. 여러 가지 콘셉트를. 자, 그 다음에 힌두교 믿음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신의 본질의 일부래 브라마라 불리는. 자, 그래서 브라마의 영혼은 신에게 들어가거나 또는 한 신의 다른 형태로도 들어가더라.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여기까지 봤을 때 결국에 힌두교 같은 경우는 다양하다라는 걸 시사하는 것 외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힌두교는 다양하구나 이 정도만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를 봤습니다. 선택지를 봤는데, 자, 여러분은 선택지를 보시면 됩니다. 1번 dominant. 힌두교가 가장 지배적인 종교 중 하나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 알 수는 없죠. 기원을 둔다라고 했지. 자, 그 다음 2번 아리안 침입자들이 최초로 독재적인 힌두교를 심었어요? 아니죠. 그냥 이 사람들의 계층 체계로부터 기원을 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적어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좋은 카르마의 축적은 한 사람을 힌두교의 신으로 만든대요. 아직 우리가 카르마라는 건 나오지가 않았죠. 4번 힌두교의 신앙자가 다르마를 의식한대요. 다르마가 근데 뭐야? 일상생활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과 4번이 우리가 발췌독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제 뭘 찾아야 된다? 어떤 기법? 스캐닝 기법을 들여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단 찾아야 될 건 카르마와 다르마예요. 카르마와 다르마. 그러면 이제 눈으로 일단 빨리 넘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어디에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의 좋고 나쁜 행실은 뭐라 부른대요? 카르마라고 부른대요. 자, 그러면 좋은 카르마를 찾아야 되겠죠? 좋은 카르마를 하게 되면은 더 높은 카스트 계층으로 뭐가 된대요? 여기 나오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하겠습니다. 더 높은 카스트, 그러니까 계층으로 환생한다는 거죠. 그다음 만일 영혼이 수많은 좋은 삶을 살면은 브라마의 영혼과 합치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적어도 정답은 4번이겠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르마를 여러분이 그래도 눈으로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죠. 근데 얘가 뭐야? 가이드라인 하는 거 맞죠? 그리고 다르마가 사람들의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서 한 사람에게 의무를 준다라는 거. 그러면 정답 4번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됐습니까? 28번의 경우에는 발췌 독해로 접근을 해야 되고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스캐닝 기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9번 한번 볼까요? 29번. 29번 문제는 글의 흐름상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론적인 연구와 경험적인 연구가 오늘날 진행 중인데 이게 뭐에 관련된 거예요? 인간과 동물 사이에 인간과 동물의 언어에 관한 질문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언어에 관련된 거. 그다음 의심할 여지가 없더라라는 거는 그 뒤가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동물들이 자, including도 필요가 없죠. 많은 동물들이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과학자들이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언어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죠. 아까 인간과 동물 언어에 관련된 걸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다. 아, 동물들도 언어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설명에 이어서 심지어 노암 촘스키도 자, 그가 뭐 유명하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이건 눈으로만. 노암 촘스키가 무슨 대상이 돼요? 순수한 동료들의 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문제를 다시 고려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관점으로부터. 자, 그랬을 때, 자, 결국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왼절에 있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어디가? We know something big is happening. 그러니까 주절이 중요하죠. 우리는 거대한 어떤 것이 일어난다는 걸 알 거래요. 어디에서? 진화, 비교, 인지, 과학계에서. 그리고 언어가 맨 상단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빈칸에서 뭐를 알 수 있다? 여기서도 마지막에 언어라는 게 결국 가장 상단에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동물은 언어 능력 뛰어나다. 동물은 언어 능력 뛰어나다. 이것만 잡으면 되죠. 자,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러한 재능. 자, 일단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능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재능. 그렇죠. 언어 구사 능력.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무엇이 언어로 간주될 것인가? 이런 거. 그러니까 1번이 명확하게 정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2, 3, 4번도 봐야 하니까. 하지만 1번은 일단 괜찮다 이거죠. 2번. 지금 우리가 앞부분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구적인 관심사가 언어의 표현이라든지 문제에 지불이 되는데 이것이 정말 다양한 동물들과 사람들 모두야? 이건 아니죠. 동물과 사람 둘 다를 택하는 건 아니다. 지금 이건 동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잘못됐고 3번. 지금 여기에서 포유류 동물의 연구가 왜 나올까요? 이건 아니죠. 4번. 사람이 결국에는 언어에 뛰어나다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2번과 3번과 4번을 소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1번을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본문을 모두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거기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3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흐름상 적합하지 않은 것. 자, 일단 보시면 A가 나왔죠. 일단 클릭 사기라는 게 A예요. 자, 광고 업자들은요. 꼭대기나 아니면은 이제 상단 오른쪽에다가 광고를 표시하려고 막 입찰을 하는 거예요. 구글의 서치 페이지에다가. 됐습니까? 자, 뭐 그렇답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죠. 결국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클릭 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A니까. 자, 왼절이 나옵니다. 예시죠. 잠재적인 커스터머들이 광고를 클릭하면 구글은 수수료를 모은대요. 자, 굳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죠? range from A to B, range from A to B. defending 당연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광고 업자들은 우려스럽습니다. 부정을 저지르는 기업들이 경쟁자의 광고를 클릭을 해서 경쟁자의 광고 수수료를 막 올리는 거예요. 자, 구글이 아닌 웹사이트 또한 광고 업체들을 속입니다. 그럼 그냥 계속 클릭 사기를 말하는구나. A를 말하죠. 자, 그럼 광고의 도달 범위를 확장하는 데 관하여 구글은 웹사이트를 구글 광고를 보여주도록 허가를 하고 뭐 수수료를 분할한대요. 뭐 이런 건 또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A번 앞까지 이야기한 거는 결국 클릭 사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B가 뭐냐?
구글은 웹사이트 오너들로 하여금 광고에 클릭하는 걸 금지하더라. 자, 일단 새로운 게 등장했어요. 금지한다. B번. 그렇지만 데이터 마이닝이 속이는 이런 클릭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준대요. 이건 이점을 말하는 거죠. 3번. 구글은 광고업주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광고를 사서 광고비를 낮춰라. 플러스 4번. 컴플레인을 줄이기 위해서. 플러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B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다 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클릭 사기로 피해보는 광고주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2번은 광고주가 클릭 사기로 정보를 얻게 되는 이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 글의 흐름상 가장 적합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독해 5지문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풀이하였습니다. 자, 31번에 40번까지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어서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쉬는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사표현을 물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이어가는데 흐름이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31번에서 40번까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만 숨고르기를 좀 할게요. 저만. 자, 일단 31번에서 32번의 문제 유형부터 일단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 일치, 그리고 문장 배열 같은 경우는 A번이냐 B번이냐가 좀 중요하겠네요. A냐 B냐. 자, 보겠습니다. 문화적 보물로서 이탈리아의 이 중요한 위치가 1748년에 극대화되었습니다. 뭐로 인해서? 폼페이라는 무너진 도시를 발견한 것으로 인해서. 자, 일단 A가 잡혔죠. A는 뭐다? 폼페이의 발견이다. 이걸 A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갑작스럽게 이런 로마의 작품들은요. 매일마다 막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가 어떤 고대 도시에 감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고대 도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폼페이가 되죠. 자, 여기까지는 잡을 수 있겠죠. 자, A번이냐 B번이냐의 차이인데 일단 많이 쉽지 않았나. 자, 갱신된 관심사 때문에 고대를 이제 연구하는데 이 관심사 때문에 미술 교육관이 유럽과 미국주의로 생겨나기 시작했답니다. 자, B번. 폼페이의 발견은 예술 이론가인 요한 빙겔만이라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 어때요? 폼페이의 발견이라는 부분이 연결고리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B번이 맞겠구나.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B번이 우선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요한 빙겔만으로 하여금 뭐를 이제 공표했어요? 이런 역사책을 공표했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역사 스토리 책, 역사책으로 이제 간주를 한대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내용 일치가 있으니까 빙겔만 동그라미 치고 최초 역사책 이런 것 좀 표기하면 좋겠죠. 자, 빙겔만은 비판했어요. 로코코 양식은 퇴폐적이다. 그리고 어떤 이런 순수함, 그리고 명료함, 이런 고대 유적들을 찬사를 보냈다는 거죠. 뭐 그랬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다음에 A번이냐 D번이냐인데, 자, 우리가 아까 A번 같은 경우에는 뭘 이야기했었죠? 미술교육관이 유럽 전역과 미국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 A번이죠. 이게 아까 A번입니다. 자, D번은 어때요? 예를 들어 프랑스 아카데미가 선택되어진 이런 작품들의 쇼케이스에 돼요. 여기도 아카데미인데 여기는 이번에 프랑스예요. 지금 A번과 D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와 뭐의 관계예요? A번은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D번의 경우는 하위 개념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상위 개념이 우선이고 하위 개념이 그 다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A번이 먼저 나와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 하위 개념이 먼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상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위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B번 다음에 A번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이어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B 다음에 A번 나왔다고 해서 또 A번 다 읽고 그 다음 다 읽고 하면 결국에 우리가 본문을 다 읽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양괄식일 때, 자, 본문이 이렇게 있으면 윗부분을 어느 정도 읽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디를? 마지막 부분을 눈으로 훑어주는 게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나오지 않으면 본인들이 파악하지 못했던 이 남은 공백을 봐주는 게 가장 올바른 접근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일단 우리가 내용일지가 나왔을 때 상위 부분부터 읽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중간까지 굳이 다 읽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읽는다면 마지막 하위 부분을 읽고 문제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나오지 않으면 가운데 부분으로서 우리가 스캐닝 기법을 쓰는 게 맞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은 이태리의 그랜드 타워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대요. 자, 이거 우리 내용일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요? 그죠? 내용일치라는 거는 아무 요소에서 출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전문가의 가이드라인 아래에서 여행은 이러이러이러한 도시를 방문하고 여기서 사람들은 뭐 스스로가 고대 세계의 레슨에 사로잡히면서 뭐 작품 한두 점을 수집을 하고 뭐 작품을 산다는 거죠. 뭐 그랬답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의 축복은 굳게 전문가들의 머릿속에서 자리 잡힌다.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일단 31번의 경우에는 B번 다음에 A번으로 가는 거니까 정답 3번 쉽게 나왔을 거고요. 3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랜드 타워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동반이 되는데 거기까지 괜찮아요. 이 사람들이 폼페이를 발견한 건 아니죠. 이건 우리가 본문을 읽은 부분 나왔습니다. 폼페이의 역사 유적지가 발견된 이후에 이제 이태리가 주목받은 거지. 그럼 우선순위가 바뀌었고요. 2번 빙겔만이 열정적인 지지자였어요. 프랑스 아카데미 이거 우리가 모릅니다. 3번 샬롱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예 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은 몰라요. 4번 이태리의 그랜드 타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고전주의 시대의 교육에서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출제가 됐죠? No, without. No, without.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용일치를 물어보는 유형에서는 아무 데서나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포인트에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상위권 대학들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요소를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33번에서 3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블랭크가 나왔고 추론할 수 없는 걸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3블랭크는 단 하나의 빈칸만이라도 제대로 잡으면 되죠. 단 하나의 빈칸만이라도 제대로 잡으면 됩니다. 다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3블랭크는. 자, 그 다음에 내용 추론에서 저는요.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릴레오가 계속 나온다는 걸 통해서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릴레오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구나를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독해바이블 3.0을 했다면 적어도 알 수 있어요. 자, 갈릴레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순접의 인물입니까? 역접의 인물입니까? 두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릴레오가 나오면 순접입니까? 역접입니까? 자, 모르시면 오늘부터 꼭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과거에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자연 철학자 이들이 천동설을 주장했던 인물들입니다. 다시 한번 프톨레마이오스, 아리스토텔레스, 자연 철학자. 천동설이라는 것은 지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행성들이 지구를 공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케플러 이러한 이제 천문학자들은요. 기동설을 주장합니다. 태양계가 중심이고 그 태양계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더라. 그래서 지구는 결국에 태양을 공전하는 것이지 태양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렇게요. 그래서 갈릴레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접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가 순접의 관계가 되는 거고요. 간단한 배경 지식이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갈릴레오가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수학자들의 이런 수단으로. 근데 이 사람이 뭘 전복시키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을 전복시키고자.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적어도 갈릴레오와 이거는 색깔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갈릴레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접이 되는 건 알겠죠?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는 갈릴레오의 색깔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서 그는 갈릴레오죠. 물리학과 수학 사이에 일반적인 빈칸을 짓밟아대요. 자, 그러면 그가 짓밟는다라는 것은 누구의 관점을 짓밟는 거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대해서 짓밟는 거겠죠. 자, 그가 뭐를 강조했어요? By stressing that 자연 철학자들은 뭘 했어야 됐다? 수학 천문학자들의 발견도 고려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과 이런 수학 사이는 뭐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일단 A번은 뭔가 분류가 되거나 구분이 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1, 2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저는 뭐뭐 때문에 라는 거는 버리겠습니다. 눈으로만 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렇게 지우는 게 스키밍 기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1613년 이 책에서 갈릴레오는 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갈릴레오가 중요하잖아요. 점을 강조했대요. 뭘 주장하면서? 태양 표면에 가변적인 흑점이 있다는 걸, 흠집이 있다는 걸 강조했다는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하늘은 완벽해야 돼. 또 실질적으로 불변이어야 돼. 아리스토텔레스는
불변인가 보구나. 그죠? 자,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요. 영원히 회전처럼 이제 돌아야 돼. 불변이라는 관점이지 계속. 그리고 새로운 어떤 변화도 보여주지 않아요. 자, 일단 우리가 B번까지는 봐야 알겠죠. 태양의 표면에 보여지는 그 첫 번째 점은요. 갈릴레오와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점은 뭐가 아니다? 영원함도 아니고 순환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빈칸한 천체에 관련. 지금은 이게 좀 너무 쉬웠던 게 천체에 관련된 거지 이게 빙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죠. 됐습니까? 이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 갈릴레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를 해보면 두 사람은 대조가 되는 인물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불변을 주장한다면 갈릴레오는 그와 반대되는 거니까 가변을 주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를 봤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천체는 영구적인 거야. 그리고 새로운 걸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일단 1번은 우리가 B번을 구한 부분까지는 맞출 수 있습니다. 2번 갈릴레오에게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은 유용한 수학적 수단이었어요. 전통적인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렇죠. 여기까지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을 추종하는 갈릴레오는 완벽하게 틀렸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죠. 추종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러한 소재가 배경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도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굳이 물론 갈릴레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서로 상반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정말 쉽게 문제를 풀릴 수 있지만 그걸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표기한 것처럼 보신다면 충분히 두 문제를 배경 지식이 없어도 맞출 수 있었던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2번과 3번이라고 말씀드리면서 35번에서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문장 배열이 나오고요. 글의 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B번이냐 C번이냐가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보도록 하죠. 자, 수은 오염은 글로벌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A를 수은 오염을 잡았고요. 문제점을 잡았어요. 자, 우리가 문제점이라는 부분으로서 시작이 되면은 글의 전개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나누어짐을 여러분이 인지하여야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가는 미괄식 유형이고 우리가 결국에 주제문이 나올 경우에는 해결책이 정답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소수의 확률로 문제점에서 문제점으로 끝나는 글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 부분은 B번이냐 C번이냐를 잡고 정답이 문장 배열이 나왔으면 미괄식인지 아닌지는 해결책인지 문제점인지는 맨 밑에 부분을 보면 되겠죠. 자, 일단 문제점이랍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방출량들이 대기를 통해 이동해서 결국에는 지구로 비나 눈으로 떨어진답니다. 그냥 문제점. 자, 독은요, 물고기에게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make one's way to, 뭐로 들어가다. 인간에게도 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먹는 거지. 그리고 그곳에서 신경체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뭐를 일으켜요? 문제점을 일으켜요. 자, 지금 문제점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수온이 습지대라든지 호수, 퇴적물에 떨어졌을 때 미생물들이 메탈 순의 요소를 위험한 화합물로 변화시킨대요. 자, 여러분 이거 자체가 뭐예요?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이 부분 자체가 뭐죠? 그쵸? 제가 이렇게 필기할 때 여러분은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자체가 결국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이 농도가 크고 육식성 물고기에서 가장 높습니다. 문제점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다면 정말 잘 읽고 있는 거죠. 자, 보건당국은 규칙적으로 테스트해왔습니다. 많은 호수에서 이러한 물고기들 때때로 그러면서 뭐를 경고했어요? 여러분 소비량 줄이십시오. 소비량 줄이십시오. 저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실험했다는 거. 실험 연구 조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때때로 경고했다는 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줄이겠다라는 것은 어떤 용도가 되는 거예요? 줄이겠다라는 부분은 결국에 우리가 해결책 쪽으로 기울일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자, A번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B번이냐 C번이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B번을 고르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지만 이러한 대책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대책을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B번이 먼저 올 수는 있는데 왜 B번이 먼저 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C번이 아니라 B번이 우선이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B번이 와야만 했는지를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댓글란에 2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20초. 왜 B번이 이어지는 거죠? 왜 B번일까? 구체적 진술이다. 조금만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설득력 있게. 자, 좋아요. 좋아요. 다 좋아요. 자, 보시면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제가 회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보이시죠? 자, 여기서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마지막에 때로는 이런 생선의 소비를 뭐하라고 줄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잡을 수 있겠죠? 때로 이런 생선의 소비를 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서 대기 오염을 통제하는 데 있어의 이런 규제는요. 점진적으로 뭐를 줄인다? 수온의 방출량을 줄이더라. 이렇게 맥락을 또 이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B번이 먼저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 이런 요인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줄이지만 여전히 딴 데는 많다. 2013년에 국가들이 조약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승인한 사람들로부터 국가들로부터 수은을 금지해라 라고 했다는 거죠. 이런 것과 같은 자 그랬을 때 지금 대책이 나왔죠. 그쵸? 대책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대책이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일단 우리가 B번 다음에 C번이 나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이전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B번, C번, A번을 다 읽는 게 올바른 게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첫 번째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넘어갈까? 아니면 문제점에서 문제점으로 나아갈까라는 부분은 일단 우리가 35번의 정답 2번이라는 걸 잡았으니
마지막을 보면 해결책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B번, C번, A번 다 읽으면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요. 중앙대인데. 60분이라는 시간에 들어오려면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문제점인지 해결책인지 보면 되겠죠? 자, 실험이 시작했어요. 어이구, 실험이 시작했대. 자, 지금 앞부분 중요할까요? 뒤를 봐야지, 그치? 또한, 또 시간. 그 다음 8년 동안에 농도가 뭐 했어? 이런 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떨어졌습니다. 오로지 극소수의 수만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자, 결국엔 뭐다? 결국엔 해결책 플러스로 바뀌는 거다. 그러면 결국에 수은이 뭐한다? 떨어지더라 라는 맥락으로 가야 되겠죠. 자, 선택지 36번. 자, 지금 현재 이러한 실험이 국제권위국에 의해서 지탱받는다는 게 글의 요지예요? 아니죠. 지금의 중심 소재는 수은이고 그것이 떨어지다라는 게 초점이에요. 2번, 연구자들이 분석하는 게 요지입니까? 아니죠. 3번, 실험. 보여주더라. 무엇을? 수은 오염이 떨어지는 것을. 그쵸? 됐습니까? 수은 오염 A. 떨어지다라는 걸 우리가 해결책으로서 B로 봐야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자, 여기까지. 2번, 3번. 자, 37번에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문장 배열이 나오고 있고요. 빈칸 A번과 B번을 채울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37번에서 8번 문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자, 37번과 8번. 정답은 3번과 미리 말씀드리면 4번입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죠. A, B, C가 다 나오고 있는데 크게 겁먹지 마세요. 자, 우리가 메인 토픽을 말하기 전에 자, 여러분 이런 거 굳이 중요할까? 메인 토픽 말하기 전에래요. 말하기 전에니까 이런 건 필요 없겠죠. 나 필요 없어요 라는 겁니다. 이런 게. 메인 토픽 말하기 전에 우리는 뭘 논의해 보아야 한다. 개념을 논의해 봐야 되는데 그게 다소 실제로부터는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필요가 없죠. 어디가 중요한 거야? however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자유를 분석하는 데서는요. 자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A를 자유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자유를 뭐라고 한대요? 인간 존재 그 자체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더욱이 그 의미가 변화하는데 인간의 의식의 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개념인데 뭐가 되는 거야? 독립적이면서도 별개의 존재래요. 자, 일단 자유는 뭐다? 독립적인 거야. 개별적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A번. 개인의 역사의 삶에서 우리는 같은 과정을, 동일한 과정을 발견합니다. 자, 일단 A번은 우리가 안 되죠. 왜? 동일한 과정이라는 게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럼 바로 B번 넘어갑니다. 절대 A번 다 있는 거 아니에요. B번. 인간의 사회적 역사는 어디에서? 지금 from 나오면은 to를 잡아야 되겠죠. from A to B. 자연계와
합일한 상태에서 무엇으로? 자신을 주변의 자연과 인간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실체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게 B번이 맞거든요. 자, 근데 B번이 맞는데 왜 B번으로 이어져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이 그냥 독해가 좀 약간 추상적이라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인간의 인식에 따라 이게 어디에 그대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 됐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똑같은 퍼즐 맞추기입니다. 해석이 어려운 것뿐이지. 자, 그렇지만 이러한 인식은 여전히 희미하다. 역사의 오랜 시간 동안 희미합니다. 자, 그 다음 개인은 계속해서 자연과 사회 세상으로부터 연관이 돼 있대요. 그가 나타날 때부터. while보다는 주절이 중요하죠. 부분적으로 스스로가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반면에 그는 뭐를 느껴요? 그가 또한 세상의 일원이라고 느낀대요. 그리고 개인의 이런 증가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개인주의라고도 부른대요. 그러면 결국 자유는 독립적이면서도 개별적이면서도 개인주의라는 거래요. 개인주의라는 거네요. 이게 절정에 도달했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37번의 B번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A번과 B번을 골라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A번 단락 읽을 필요 없잖아. 지금 C번 단락에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런 개인의 정도에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를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빈칸과는 아직까지는 자르지 못했대. 자, 저는 A번은 사실 고르지 못했어요. 크게 여러분들이 A번 선택지에서 이 선택지를 다 안다라고도 하기가 어렵고 알다라고 해서 쉽게 고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 단어를 다 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리고 1번에 배꼽, 2번에 척추, 3번에 탯줄, 4번에 배꼽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가 딱 와닿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B번 단락으로. 나쁜 강의가 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학생들의 A번에서 정말 정답이 안 나와서 못 가고 그러면 안 돼요. 투블랭크가 우리가 무조건 투블랭크 정답 다 나와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확실한 하나가 나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완벽한 개인의 상태가 일단 도달하면 그 개인은 원래의 유대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대요. 그렇게 되면 그는 새로운 직무에 부딪히는 거야. 무엇으로? 방향을 잡고 나서 스스로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거지.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안정을 찾아. 뭐보다는 자, 지금 개인주의가 완벽함에 도달했어요. 개인주의가. 그러면 여기 지금 된이 나오죠. 즉 뭐라기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누구와 대조가 돼야 돼요? 개인주의와는 대조가 돼야 되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개인주의라는 거는 뭐와 뭐다? 개인주의가 자유고 그 자유가 독립이고 독립이 separate죠. 자, 선택지. 다시 한번. 개인주의라는 거는 자유고 그 자유가 독립이고 독립이 separate죠. 그러면 첫 번째 빈칸을 몰라도 개인주의 이전이 not 개인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4번만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가 37번에서 8번이지 않나 싶고 39번에서 4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에서 40번은요. 너무나도 이제 출제자가 좋게 출제를 한 게 우리가 논지의 흐름상 적합하지 않은 것은 주제 요지와 관련이 있고 다음으로 40번은 글의 요지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시에 문제가 풀리겠다. 그리고 하나 더 요지에서 공통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거짓된 나이테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중심 소재가 거짓된 나이테가 A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B만 잡으면 되겠다. 그죠? 자, 나무의 연간 성장하는 이 나이테가 나무가 어떻게 번창하고 또 이제 플라운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플라운더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단어의 뜻이 생각이 안 나네요. 플라운더. 아, 힘들게 버티다, 버둥거리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장했고 또는 막 힘들게 버둥버둥 거리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 나이테의 사이즈 때문에 이것이 건강과 또는 고난을 보여준대요. 우리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중요한 건 거짓된 나이테가 중요한 거예요. 때때로는 자연은 그 작품들을 방해한대요. Throw a wrench to, in이라든지 into입니다. 작품들을 방해한다는 거. 그래서 나무가 한 살 이상의 나이테를 형성할 것이래요. 1년에.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지금 나이테라고 부릅니다. 중심 소재 등장. 이것이 이제 다른 곳에 발견이 되는 거고 이게 뭐랑 연관이 돼 있어요? 허리케인과 연관이 돼 있대요. 이건 도대체 뭘까? 이 거짓된 나이테가 허리케인과 연관이 돼 있대요. 라고 누가? 전문가가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거짓된 나이테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뭐와 연관이 있다? 허리케인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A, B로 잡아봅시다. 자, 나이테가 1000년 이상 거꾸로 가면서 그 팀은 준비했다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역사적인 스톰. 이것이 얼마나 오늘날 온난한 세계와 비교가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대요. 뭐 그렇답니다. 트러커라는 사람과 그의 동료들이 2020년경과 그리고 올해 소비해왔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부분에. 자, 그리고 그 팀이 실험의 과정이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입니다. 연필 정도 되는 심을 추출했어요. 120개 나무로부터. 그것은 뭘 발굴하는 방법이에요? 나이테를 발굴하는 방법인데 나무에게 해를 주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가 더 해를 주는 것이다? 오드 패커 이게 아마 딱따구리가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입힐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맥락 괜찮습니다. 자, 실험실로 돌아가 계속 실험의 과정이죠. 연구자들은 심을 확인한 거예요. 현미경 안에서. 그리고 잘못된 나이테를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형성한다는 거야. 나무가 성장을 멈출 때 갑자기 동면에서 깨어나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인 제2의 성장의 원인은 뭐다? 이번엔 또 홍수네. 라고 트러커가 전문가가 말합니다. 나무는 봄인 걸 알 수가 없어. 자, 그럼 결국에
잘못된 나이트라는 게 뭐와 뭐를 보여준다는 거야?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스톰, 허리케인, 홍수를 보여주는 거래요. 자, 이어서 전문가들은 20개의 나이트를 연관지어서 뭐와? 홍수와. 그리고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의 대략 80%가 동일한 이런 스톰과 허리케인을 겪었다고 보고한대. 계속 똑같은 말이죠. 이것은 말이 된답니다. 전문가가 말하기를 강물의 흐름은 스톰과 연관이 없어. 아니죠. 연관이 있다 그래야지. 그죠? 따라서 C번 너무 쉽게 나왔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본다면은 주제는 결국 뭐와 뭐다. 거짓된 나이테는 이미 잡았고, 이것이 허리케인과 홍수와 스톰 이런 거 나오면 되죠. 그에 딱 맞는 선택지는 정답 몇 번?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3번과 3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022학년도 이 중앙대학교 일반편의 A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문법의 경우에는요. 중앙대학교가 2013년을 기준으로 9년 연속 출제됐던 게 수동태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버금가는 게 시제입니다. 2023년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역시나 여러분 수동태와 시제 반드시 신경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신경 쓰실 거는 수능 5대 문법이죠. 분사, 병렬, 수일치, 동사, 관계사 당연히 신경 쓰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정법도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는 것으로 악명이 높지만 이 문법에서 오히려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학교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표면 그대로 바라볼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 논리. 상위권 대학 갈수록 이 단순히 논리에서는 단어 문제로 나오는 비중이 떨어져요. 오히려 단서 기반의 문제가 높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자가 비슷한 선택지로 깔려져 있으면 범주에 속하는 유형들이 아주 빈번하다. 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를 해두시고 항상 논리를 임할 때는 단서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고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도 이 중앙대학교의 논리 구조가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괜히 중앙대라는 학교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단 한 가지 단어에 대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독해죠. 독해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엇과 무엇을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 무엇과 무엇을 기억해달라. 스키밍과 스캐닝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스키밍이라는 건 훑어 읽기고 스캐닝이라는 거는 찾아 읽기입니다. 제가 개발했다기보다는 영어 원서 읽을 때 본래 있는 기법 중 하나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제 강사들이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이분법적인 언어라는 걸 제가 누누이 강조했었죠. 그래서 영어는 A와 B라는 부분으로 모든 게 부합될 수 있다. 추상적인 소재가 나오면은 A와 B로 엮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머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자, 공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의 경우는 제가 학습 매뉴얼, 영역별 분석, 파이널 전략에 모두 따로 표기를 해 두었고요. 또 세부 문제 유형에 관한 접근 방법도 제가 별도로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문장 삽입이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 삽입 출제가 된다면 제가 중앙대 같은 경우는 대상의 전환이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된다라는 거를 이전 연도들을 여러분이 인강을 보시면 제가 정말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문장 삽입 출제가 되면은 인물의 전환, 화자의 전환, 대상의 전환, 그러니까 대상의 전환이 압도적 출제가 되더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이 안 되면은 주어가 윗내용, 서술어와 목적어가 아래 나올 내용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 문장 삽입이 나오면은 일단
선택지를 파악한 다음에 주어진 문장 파악을 하고 다 읽는 게 아니라 A, B, C, D 앞뒤만 빠르게 검토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 빈칸 함성 같은 경우는 빈칸을 기준으로 멀리 벗어나지 마세요. 앞뒤 문장을 기반으로 출제되는 게 중앙대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윗글의 내용과 가장 먼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주제와 벗어나는 내용을 고르라는 것이지 단순히 내용일치 유형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또한 적어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문제 유형까지 접근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2023년도 준비하시는 부분 마지막까지 준비를 잘 하셔서 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연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